문제는 그렇게 1년의 마크맨 변동 작업이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보다 뒤에 있는 선수들은 여기에 대응을 할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원래 센터백들은 히샬리송을 2대1로 잡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왼쪽 중미가 베리바를 놔버리는 것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죠.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비아레알에게 1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경기 후에 프랭크 감독은 토트넘의 수비 조직력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또한 오른쪽 공격에서의 좋은 관계에 대해서도 따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게 가장 잘 드러났던 게 토트넘의 득점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골키퍼 실수 때문에 넣은 운빨 득점이라는 반응도 있는데 운이 따르기는 했지만 사실 정말 다양한 포인트들이 함께 작동하면서 이뤄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득점 장면을 복귀하려면 먼저 여기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장면인 만큼 상당히 많은 포인트를 짚을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비아레알의 오른쪽 풀백이 왼쪽으로 이렇게 볼을 넘긴 상황이에요. 직후에 이 선수가 뒤로 향하는 모습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날 비아레알이 공격을 할 때 약간 변칙적인 3백 형태를 만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하자면 이렇게 3-2-4-1 정도에 해당하는 공격 대형을 갖추는 식이었어요. 그에 반해 수비를 하는 토트넘은 4-3-3 혹은 4-1-4-1에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지금 비아레알의 왼쪽 센터백한테 볼이 가니까 어떻게 움직였냐가 중요한데, 먼저 내버려두면 직접 볼을 몰고 올라올 게 뻔하니까 이 쿠두스가 쭉 하고 올라가서 압박을 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벌써 몸이 앞으로 쏠리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냥 앞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측면에 높이 올라가 있는 좌풀백에게 향하는 패스길을 차단하는 루트로 압박을 들어갔는데요. 이러니까 중앙을 향하는 패스길은 잡아줄 수가 없어서 베리발이 왼쪽 중미를 잡아주고 수비형 미드필더인 벤탄쿠르가 왼쪽 윙어를 잡는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볼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선수들을 잡는 움직임을 취했던 점에서 토트넘의 수비 조직력이 이제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음을 알 수가 있었죠. 다만 여기에서 오른쪽 최종 수비수인 포로는 큰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림대로라면 여기 있는 좌풀백을 따라서 포로도 붙들어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거는 벤탄쿠르가 지금 좌윙어를 잡으러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제대로 붙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크게 벌렸다가 이 선수에게 뚫릴 가능성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쿠두스가 이 패스기를 지금 잡아주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다만 비아레알도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움직였는데 결국 다른 선수들은 지금 모두 마크맨이 붙은 상황이라 결국 빼내려면 이 좌풀백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쿠두스가 패스기를 잡고 있기는 하지만 쿠두스의 시선은 볼을 잡고 있는 왼쪽 센터백을 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좌풀백이 쿠두스가 볼 수 없는 뒤편에서 이렇게 쭉 하고 내려오는 것을 항상적으로 체크할 수는 없었고 결국 여기를 통해 볼을 빼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패스기를 확보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가서 볼을 잡았고 주변에 볼을 줄 수 있는 선수들한테는 모두 마크맨이 붙었으며 이제 벤탄쿠르가 좌윙어를 완벽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포로가 프리하게 좌풀백을 잡아줄 수가 있는 그림이 되었죠. 동시에 볼이 토트넘 기준 오른쪽 측면으로 갔기 때문에 반대쪽인 왼쪽 측면 윙어인 시몬스가 중앙으로 좁혀서 해당 지역에서의 숫자 싸움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순식간에 이런 식으로 싸먹을 수가 있는 모습을 만들 수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좌풀백이 너무 볼 터치를 길게 가져가는 바람에 즉시 포로한테 끊겼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더라도 줄 곳이 마땅치가 않은 그림이었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중앙 부근에서는 센터백인 로메로까지도 적극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죠. 저는 프랭크 감독이 이러한 모습 때문에 토트넘의 수비 조직력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의 역습 덕분에 득점까지 뽑아낼 수가 있었는데 일단 포로가 되찾은 볼은 즉시 쿠두스에게 향했습니다. 여기에서 쿠두스의 움직임 때문에 비아레알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먼저 볼을 받은 직후에 쿠두스는 몸을 중앙으로 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좌풀백이 가장 가까이에서 방해 작업을 할 수 있는 선수였지만 여기 수비를 다른 중앙에 있는 선수한테 넘기고 본인은 측면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보시면 시몬스가 후다닥 뛰고 있는데 역습 시퀀스이니까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쿠두스의 몸 방향을 봤을 때 볼이 이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아레알 입장에선 왼쪽 중미가 베리발 때문에 쿠두스한테 붙으러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위치상 이 선수가 쿠두스를 방해하는 식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쿠두스의 몸 방향이 중앙을 향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중앙으로 뿌리거나 치고 나갈 수가 없도록 그 중앙 방향을 잡으러 달렸는데요. 이러니까 쿠두스가 방향을 휙 하고 바꿔서 이렇게 측면 지역을 향하도록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쿠두스의 모습에서 알 수 있다시피 아예 뒤를 바라보고 있죠. 여기에서 공격수는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쿠두스가 지금 백패스를 하려고 하는구나. 벤탄쿠르와 지금 상호작용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 바로 그 백패스기를 막는 쪽으로 공격수가 다시 몸을 움직인 걸 알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쿠두스가 다시 몸을 틀어버리면서 그냥 그대로 전방을 바라보는 식으로 바꿔버렸죠. 사소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 일련의 동작으로부터 쿠두스가 얼마나 영리하게 마크맨을 따돌리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결정적이라고 해도 좋을 영향력을 미쳤는데요. 지금 베리발의 마크맨은 여기에 있는 왼쪽 중앙 미드필더죠. 하지만 쿠두스가 완전히 전방을 바라본 채로 볼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이제 쿠두스에 대한 대비까지 함께 해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쿠두스가 측면에 포로한테 볼을 넘겼음에도 그 쿠두스에 대한 마크를 위해 베리발의 침투는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일련의 마크맨 변동 작업이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보다 뒤에 있는 선수들은 여기에 대응을 할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원래 센터백들은 히샬리송을 2대1로 잡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왼쪽 중미가 베리발을 놔버리는 것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여기로 침투하는 베리발을 향해 포로가 기가 막힌 전진 패스까지 투입하는 것에 성공하면서 베리발이 상당히 높은 지역까지 볼을 운반할 수가 있었다. 이러니까 당장은 토트넘이 비아레알의 최후방 3인방과 모두 1대1로 맞붙는 구도가 되었죠. 동등한 숫자로 맞서게 된다면 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있는 공격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비아레알이 여기에서 베리발에게 크로스를 허용하면서 토트넘이 득점까지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골키퍼가 한 차례 막아냈음에도 이거를 흘리는 실책성 플레이의 덕을 본 건 맞습니다만 역습으로 나가서 좋은 크로스 기회까지 만든 것 자체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경기 중에 이렇게 우측 중미인 베리발이 측면으로 올라가고 우측 윙어인 쿠두스가 슬쩍 아래로 내려와서 볼을 넘기는 식의 패턴이 자주 나온 걸 보면 토트넘이 어쨌든 이런 식의 전개 방식을 사전부터 계획하고 나왔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계속해서 측면의 쿠두스가 순간적으로 내려가면서 비아레알의 왼쪽 풀백을 자기한테 끌어당기고 이걸 봄과 동시에 오른쪽 중미인 베리발이 측면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그 풀백의 뒷공간을 베리발이 노리는 장면들이 우연히 나왔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요. 따라서 운이 따르기는 했지만 그 바탕에는 전술적으로 꾀했던 노림수가 있었다는 점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는 득점이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